안녕하세요, 힐링수영입니다. 평형을 할 때 팔을 쭉 뻗는 글라이딩 상황에서 웨이브를 넣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웨이브를 넣으면 몸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곡선을 만들어 글라이딩이 길어져서 일단 몸이 편합니다. 그래서 수영쌤이 길게 뻗으라,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웨이브는 자연스러운 동작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평형 글라이딩이 어떠한 과학적 원리로 몸이 편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면 저항의 감소. 선수의 찌르는 글라이딩 동작을 보면요, 손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손의 위치가 직선을 향할 경우 수면에 살짝 걸치게 되면서 저항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손날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만들어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게 만드는 중이죠. 실질적으로 평형을 딱딱하게 상하 움직이기만 할 경우 상체가 물을 뚫고 나오고 다시 가라앉으면서 물과의 각진,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웨이브는요, 상체가 부드럽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곡선으로 내려가므로 물과의 접촉이 매끄러워져 정면 저항이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직선의 최대 장점. 평형 웨이브 없이 직선 형태로 쭉 뻗고 당겨봤습니다. 확실히 웨이브 평형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하지만 나름 장점도 존재했는데요. 몸이 내려가지 않고 수면 근처에 딱 머물러 있다가 바로바로 튀어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웨이브 없이 직선으로 평형을 할 경우 글라이딩의 길이는 짧아지지만 당기는 횟수, 즉 스트로크 횟수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힐링쌤, 평형은 글라이딩을 길게 해서 팔 스트로크 횟수를 줄이는 게 가장 좋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먼 거리 이동 시 체력을 안배하기 위해서 웨이브를 길게 하면 글라이딩이 길어져 일단 체력을 아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글라이딩을 했을 때와 팔을 한 번이라도 더 당겼을 때 그 속도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내가 글라이딩도 길게 해봤고 짧게도 해봤는데 그냥 팔로 많이 당기는 게 가장 기록이 좋았어. 이런 사람들은 당기고 모으는 평형 무작기에 특별한 재능이 있기에 직선 형태의 글라이딩을 선호하게 됩니다. 웨이브를 길게 한다는 의미는요, 물속에 비교적 오래 있는다는 말이고 그만큼 또 당기는 횟수가 줄어들어 기록도 떨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트 선수에게 평형할 때 네 글라이딩이 왜 이렇게 짧고 웨이브를 안 넣노 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죠. 셋째, 그럼에도 평형 웨이브 넣어라. 앞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추구하는 스타일에 따라 웨이브냐 직선이냐 그 선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근력과 유연성 그리고 이 기술적 수준으로 봤을 때 웨이브를 넣는 게 아마도 효율적일 것입니다. 팔을 당겨서 모으고 찌르는 그 일련의 그 과정이 체력적 소비를 크게 하여 100m가 넘어가면요, 그 피로도는 상당한데요. 나 힘이 무한 체력이야, 절대 지치지 않아, 기계야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반드시 후반부에 체력 저하가 찾아옵니다. 그때 체력 고갈로 속도가 떨어진다면 굳이 웨이브를 넣지 않고 힘들게 상체 노동만을 시켜야 할 이유가 없겠죠. 처음 평형을 배울 때 팔과 다리의 타이밍 그리고 호흡하려고 머리만 들면 몸뚱아리 때문에 꽤나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꾸 과랑거든요. 그러나 저병을 배우면 웨이브를 익히는 순간 그때 다시 평형을 시도하면요, 몸이 날아갈 듯 가볍게 느껴집니다. 오리발을 신는데 킥판으로 다리 묶어놓고 지금 상체로만 평형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킥 없이 팔을 말려고 하니 죽을 맛이죠. 이게 다 웨이브의 그 소중함을 깨닫기 위한 훈련입니다. 팔로만 당겨도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요, 지금 현재 동작에서도 웨이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넷째, 상체 따로 하체 따로. 개인적으로 상하체 따로 연습하는 이런 고립 운동을 선호합니다. 출발할 때는 팔로만 열심히 하고 돌아올 때는 킥으로 집중하기 등 상체 동작이 안정화가 되어야 내가 웨이브에 맞는 사람인지 직선 글라이딩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겨서 모으고 찌르는 동작을 잘하는 사람들이 앞쪽 대흉근, 가슴 근육이 유난히 발달되어 있죠. 평형이 주특기인 사람들은 한 팔씩 번갈아 돌리며 물 밖으로 팔이 나오는 동작보다 물속에서 쇼부를 보는 것을 더 선호하는데요.
주로 자신이 잘 사용하는 근육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며 이가 탄탄을 먹은 튼튼한 무릎이 뒤에서 추진력까지 내주니 속도가 빠르지요. 평영 러드는 다리를 묶어도 상체만으로도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기에 고립 운동을 이렇게 많이 선호합니다. 묶어놓은 동작들을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움직이는 동작에만 집중하다 보니 상체의 운동신경계들은 충분히 성장하게 되겠지요. 사실 글라이딩을 직선으로 하냐 웨이브로 하냐 이것은 머나먼 남의 나라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상체 근력이 부족하여 어깨가 물밖에 올라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늘 웨이브 넣을까? 직선으로 갈까? 이런 생각은 사실 사치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평형 기본 베이스는요, 어깨가 일단은 물 밖으로 올라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운동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합니다. 지 아무리 글라이딩을 잘 찔러대도 우선 어깨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동작의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뒤에서 빵빵 쳐주는 평형킥이 상체를 들어올리는 그 가속도에 도움은 주지만 상체의 기본 근력이 일단은 있어야겠죠. 다섯 번째, 몸으로 못해도 이론을 알아라. 웨이브를 해야 되냐 직선으로 글라이딩을 찌를까 이 정도 고민할 수준이라면요 아주 평형에 대한 우수한 인재 자원입니다. 평형을 자주 하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일단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나오는 법이죠. 만약에 평형 발차기도 잘 안돼서 다리는 가라앉고 목은 겨우 숨쉬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올 정도의 평형이라면요 기본기에 더 충실히 해야 되겠죠. 평형에서 가장 중요한 평형킥이 뒤에서 큰 추진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웨이브냐 직선이냐는 후순위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에 둘 다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둘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도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평형 실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론적 지식이 탑재되어 사항에서 발전한다면 그 성장 속도는요 분명히 남다르겠죠. 나는 아직 평형킥도 안 돼, 팔 동작은 최악이야, 이 스스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꿈조차 꾸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수영을 지겹지 않고 오래 다니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나는 반드시 해외 리조트에서 이 동작을 꼭 해볼 거야. 또는 내년에 스포츠 지도사 수영 자격증에 도전해야지. 그리고 인명구조 자격증도 함께 따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수영에 대한 이론적 이 지식도 꼭 필요하죠. 우리는 평형하면서 지적 호기심을 항상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못 써먹어도 내년 또는 내후년에는 반드시 이 장애물을 넘긴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 말입니다. 오늘은 평형 글라이딩 웨이브를 하는 게 좋은가 직선으로 쭉 뻗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활용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웨이브를 넣으면 편한 대신 올라오는 동작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겠죠. 글라이딩 직선 형태는 머리가 시원하게 빠르게 올라오지만 그 대신 매우 상체가 힘들며 지속적 움직임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또 전략적으로 초반에는 긴 글라이딩 웨이브를 섞어가면서 하다가 막판 15m 지점에서는 직선 형태로 최대한 전력 질주로 당기고 뻗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전제는 평형할 때 웨이브를 넣어 편안하고 지속적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직선과 웨이브를 적절히 섞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평형 글라이딩 할 때 웨이브 넣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직선으로 쭉쭉 뻗으면서 바로 당기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cause all I want, and I pray, I believe in the better